안녕하세요. 리더필 기술사입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는 134페이지 전류의 화학작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8강에서 전자유도작용 법칙으로 배웠는데요. 이 패러데이란 공학자분이 전자유도작용뿐만 아니라 전기분해에서도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법칙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전기 분해 법칙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개념 문제가 출제됩니다. 전자유도작용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 전기 분해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 이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기 분해라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 때 여기 비커에다가 여기다가 액체를 채워놓고 양극을 넣고 음극을 넣어서 여기 양극을 넣고 음극을 넣어서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했죠. 여기다가 물을 채워놨었죠. 초등학교 때는. 물을 채워놓으면 이 물이 전기 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을 전기 분해라고 하는데 이 패러데이 법칙은 여기서 전기 분해가 되는 양을 구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전기 분해된 양 W는 이 K 화학 당량에 비례하고 Q 이 전기를 공급한 이 전기량에 비례해서 전기 분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강의 초창기에 이 Q는 이 전기량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었죠. 그래서 KIT로 나타냅니다. 그럼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이 전기 분해되는 양에 어떤 값에 비례하는지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보면은 K 화학 당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Q K 화학 당량에 비례하고 Q 전기량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로 자주 출제됩니다. 화학 당량에 비례하고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의 이번엔 계산 문제입니다. 여기 수식이 있으니까 이제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 패러데이 법칙 화학 당량에 대한 문제가 한 10번 나온다고 치면은 개념 문제가 한 6, 7번 나오고 계산 문제가 한 3, 4번 나오는데 계산에 대한 문제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방금 이 비커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여기다가 양극을 넣고 음극을 넣고 여기 건전지를 놔서 물을 분해시켰죠. 그럼 이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이 분해되는 양이 있겠죠. 분해되는 양 W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전기 분해되는 W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 즉 이걸 계산하는 게 기출문제로 출제됩니다. 문제에서는 K값, 화학 당량값이 0. 몇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쿨롱 이렇게 주어집니다. 화학 당량이라는 게 1쿨롱의 전하로 석출하는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단위가 쿨롱 퍼 그램입니다. 1쿨롱으로 얼마큼 석출할 수 있는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K값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전류와 시간도 주어지겠죠. 이 석출량 W는 이 K값이 주어지고 그리고 전류값이 몇 암페어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의 단위를 초로 계산해야 됩니다.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어떤 물질의 화학 당량이 0.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훨씬 더 작은 값인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한 값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K값이 0.1이고 전류를 10A를 흘렸습니다. 전류를 10A를 흘렸고 전류를 10초 동안 흘렸습니다. 이때 석출량 W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석출량 W는 화학 당량과 전기량에 비례하죠. 이 화학 당량은 K이고 전기량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I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한번 석출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석출량 W는 K가 0.1이죠. 그리고 전류가 10A 그리고 10초 동안 흘렸기 때문에 0.1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g이 석출됩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이 k 값이 0.3 몇몇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주어지고,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1시간으로 주어질 수 있어요. 이 1시간을 이 초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3600 초로 대입을 해야 합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부터는 전지, 즉 건전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보면은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있는데, 자, 여기 1차 전지부터 보겠습니다. 1차 전지에 대한 문제는 1차 전지에 대한 종류가 출제됩니다.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1차 전지에 대한 4가지의 각각의 건전지를 설명해 놨는데요. 1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이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1차 전지의 종류를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망간전지입니다. 이 문제에서 어떤 게 1차 전지냐고 물어보게 돼요. 2번이 이렇게 있고 3번이 이렇게 있고 4번에 만약에 망간전지가 있다. 이렇게 망간전지를 골라내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됩니다. 나머지 다 외워놓는 것도 좋겠지만 망간전지만 나오기 때문에 1차 전지는 망간전지만 있다고 우선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37페이지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요. 납축 전지도 있고 알칼리 전지도 있는데, 이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이 납축 전지의 전해액이 어떤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137페이지부터 이 납축 전지의 내용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납축 전지의 전해액을 물어보기 때문에 납축 전지의 전해액만 찾으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묽은 황산입니다. 이 납축 전지의 전해액은 어떤 건지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 납축 전지의 전해액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또 1번, 2번 이렇게 있겠죠. 만약에 3번에 묽은 황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4번이 이렇게 있는데 묽은 황산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만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학습 정리입니다. 첫 번째,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은 8장에서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 분해에 관한 법칙을 배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에서 전기 분해되는 양 W는 화학 당량 K에 비례하고 전기량 Q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기량은 전하량이기 때문에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할 때 이 석출되는 양 W는 화학 당량에 비례하고 흘린 전류에 비례하고 전류를 흘린 시간에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차 전지의 종류입니다. 1차 전지의 종류는 망간전지, 공기전지, 수은전지 등등 많았는데요. 이 시험 문제에서는 망간전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1차 전지는 망간전지를 항상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납축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납축전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납축전지의 전해액이 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능사 전기이론 파트의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서 많이 생략한 부분도 있고 띄엄띄엄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해준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것부터 하시고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린 것 이후에 그때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고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나오는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자격증을 가장 빨리 취득하는 길입니다. 전기기능사 전기이론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